당장 7월에 1조 1885억 원이었습니다. 1조 1885억 원. 이거 2020년 3월에 8,98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가니까 9,933억 원이 가더니 5월, 6월, 7월 다 1조씩 넘었습니다. 한 달에 1조가 실업급여로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실업급여로. 지금 정부는 3분기에 V자 반등을 한다는데 실업급여는 왜 이렇게 매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나요? 여러분 2월부터 따지면요. 2월부터 따지면 6개월째 사상 최대치예요. 사상 최대치. 그 중에서도요. 제조업이 엄청 무너지고 있어요. 제조업이 21,900명이 지금 받고 있고요. 건설업이 14,800명, 도소매업이 13,600명. 그러니까 제조가 나쁘고 건설이 나쁘고 도소매업이 나쁘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신규 신청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15만 6천 명이나 늘었고요. 이게 4월에도 12만 그리고 6월에 11만 5월에 11만 6월에 10만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7월에 7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장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경기 저점을 어디로 보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죠. 2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 쪽 사람들은 전부 다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부터 반등한다. 이게 정부 쪽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는요. 지금 2분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 3분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3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2분기가 어렵긴 어려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소비가 진짜 장난 아니게 줄어들었거든요. 국내 소비가.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나니까 수출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 수출, 기업의 투자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저점이다. 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3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요. 지금 수출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또 제조업이 이만큼 지금처럼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실업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 이게 수출이 안 좋으니까 제조업이 어렵고 제조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잘려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내수가 이렇게 폭증하는 모습은 지금 안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장마위기입니다. 장마위기. 이 장마가 거의 최장장마거든요. 최장장마. 그러다 보니까요. 매출액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조차도 매출액이 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이게 올 주말까지 가잖아요. 그럼 최장이거든요. 결국은 7월 망쳤고요. 8월도 절반을 망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7, 8월이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시즌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휴가는 내놨다가 결국은 휴가는 못 가고 돈도 못 쓰고 다시 회사에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시장의 팬데믹은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천만 명이 넘었어요. 2천만 명 확진자들이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지금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렇고요. 이제는 동남아까지 필리핀까지도 지금 난리란 말입니다. 베트남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다시 2차 팬데믹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저점이
저점이 실질적으로 3분기가 된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사실 보면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예. 전체 고용된 사람들을 보면 1390만 8천 명이거든요. 1390만 8천 명.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을 보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18만 4천 개니까 말입니다. 18만 4천 개. 당장 3월에는 취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25만 3천 개가 생겼다. 이 말은요. 많이 잘리고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4월에는 16만 3천 개 최악이죠. 예. 5월에는 15만 5천 개입니다. 6월에는 18만 4천 개. 예. 7월에도 18만 4천 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수준으로 봐서는요. 적어도 25만 개, 26만 개는 늘어나야 합니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로 가장 적은 폭이에요. 그만큼 고용 상황이 여의치 않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거의 IMF 외환위기를 방불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가입자가 6만 5천 명이거든요. 6만 5천 명. 예. 1998년에 사실 제조업 가입자 이때가 한 9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6만 5천 명이니까 그죠? 만약에 9만 명으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2분기가 저점이 아니라 3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게다가 제가 제목을 달았을 때 청년들이 울어요 이렇게 달았잖아요. 청년들이 울어요 이렇게 달 수밖에 없었던 게요. 29세 이하 여기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7만 1,000명 줄었어요. 30대가 5만 6천 명 줄었어요. 반면에 60대는 17만 명씩 늘어났는데 말입니다. 결국은요. 20대 30대는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알바하다가 실업급여 받고 알바하다가 실업급여 받고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더 나빠질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실업급여는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왜냐고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나 디지털 인력들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고용한다고 해요. 예. 그럼 180일 고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실업급여 탈 거 아니에요. 6개월 고용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일자리를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디지털 일자리나 비대면 일자리나 이것도 180일짜리 1년짜리 이렇게 만드니까 실업급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3월에 61만 명이었죠. 65만 68만 명 71만 7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줘서 그렇기도 해요. 많이 줘서. 직전 직장 임금의 3개월 평균 임금에 보통 50% 줬던 걸 60% 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올렸고요. 그죠? 올렸고요. 또 그동안 최장 주는 기간이 250일이었나요? 그걸 280일로 늘렸죠. 한 달 정도.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많이 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어쨌든 빨리 일자리를 좋은 걸 만들어서 이 실업급여에서 이게 적자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 와우 이게 기금마다 다 박살납니다. 기금마다. 지금 아마 실업급여액은 적립금이 고용보험에서 나오잖아요. 이게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공동으로 내서 만들어 놓은 적립금이 지금 한 10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연말 가면 고갈됩니다. 고갈됩니다. 예,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장기 노인 요양보험도 지금 고갈됐죠. 건보, 건강보험도 신찮죠. 국민연금도 그렇죠. 이거 기금 뭘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손 안 대요. 이거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실업급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고용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